지영 들어가며 나는 내 마음도 잘 모르면서 나는 강연과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강연 주제와 상담 내용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뜻밖에도 여럿이 다음과 같은 심정을 공통되게 토로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물론 누구에게나 이런 고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박한 고민을 접하는 순간 당혹스러운 것은 그분들이 이미 그런 고민 정도는 다 마쳤을 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얘기를 나눠봐도 이제 갓 삶의 방향을 잡기 시작한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방향 없이 적당히 살다가 이와 같은 고민에 빠진 경우와는 처지가 많이 다릅니다. 그들 대부분은 부모 속 크게 썩이지 않으며 자랐고 열심히 공부하며 학창시절을 보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지금도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고 운동을 하는 등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남을 배려해 주위에서 이른바 롤 모델이 되어온 사람들이 주로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지금의 느낌이라든지 기분은 어떠세요? 신기하게도 이 간단한 질문에도 상당수가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왜 뜬금없이 기분을 물어보느냐고 의아해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정말 관련이 없을까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지금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 드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별로 없는 사람이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고 구상할 수 있을까요? 왜 많은 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삶의 목적이나 의미는 고사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조차 모를까요? 과연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간 정말 애썼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곤 해요. 하지만 나답게 산다는 건 뭔가 하는 의문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넌 이미 충분하니까 라는 말이 절박함을 덜어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정말 이대로 충분한 건지 가슴 깊은 곳에서 납득이 되시나요? 어쩌면 누구에게나 건네기 쉬운 위로의 말이 지금 내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꿔볼 힘을 주던가요? 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고 삶을 지속시키는 에너지를 얻기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던가요? 심리학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삶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게 척척 요리하기 좋은 재료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달리 연구 결과도 아주 잠정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고 A와 B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는 양적 연구를 기본으로 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고도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표방하며 출간되는 책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심리학 서적이라기보다는 심리학적 근거가 상당히 빈약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된 서세서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책은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칫 단편적인 지식에 뒤따르는 선입견이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특성상 학문적 근거를 탄탄하게 갖추면서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게 책을 쓰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을 읽기 위한 심리학 공부 또는 심리학을 권하다라는 내게는 부담스러운 주제로 책을 쓴 이유는 순전히 내가 만나온 얼굴들 때문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와서 더 이상은 노력할 수도 없는 분들, 방향 없이 너무 오래 달려온 분들, 자신이 해온 것에 비해 만족감이 너무 낮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자기 이해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트렌드 예측에 밝고 사회 변화는 잘 감지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깜깜한 분들. 그래서 크고 작은 삶의 위기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거나 여전히 대인관계가 가장 어렵다는 분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스럽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나답게 사는 삶의 실마리를 찾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구들을 모아봤습니다. 지금껏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논의했던 내용들 중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법한 개념들을 고른 거죠. 내 삶의 방향을 고민한다면 우선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다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내 미래의 힌트를 미래 예측서나 트렌드 리포트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100년을 들여다봐도 못 찾을 겁니다. 내 마음의 나침판을 바깥에서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과 행동으로 옮기는지 살펴본다면, 다시 말해 그 패턴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지금까지 내게 일어난 일들과 살아온 삶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아마도 미래의 나를 예측하고 현재 삶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아차리는 마음이 앞으로의 삶을 조정하고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진로, 앞으로의 삶을 구상하려면 무엇보다도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서 자기 이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내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보이고 그것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독일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프란츠 브렌타노는 스콜라 철학에서 제시한 개념인 지향성을 심리학으로 재해석해 이후 등장한 에그문트 후설의 현상학의 토대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을 지각한다는 것은 관찰과 다르며 자기 성찰과도 다르다. 성찰이 철학의 몫이라면 지각은 심리학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각이란 쉽게 말해 안다는 것인데요. 지식으로 추론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내 몸에서 열이 난다 또는 화가 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들을 포착하고 그 의미를 알아차리면 내 마음에서 많이 벗어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본의 아니게 엉뚱한 일을 한다거나 정작 나를 가로막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기 위해 잠시 멈추려는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내가 내 마음도 모르면서 누군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고 나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면서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 주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지금껏 우리가 바깥 세상과 타인에 대해 너무 많이 마음을 썼다면 이제는 밖으로 향한 안테나를 안으로 돌려 내 안을 탐색해 볼 때입니다. 나는 이 책에 실린 마음 도구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도구들을 유용하게 쓰리라 믿습니다. 이미 그럴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그 도구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의식하지 못했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았고 알고 있지만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만나볼까요?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내 마음을 읽는 법, 2부에서는 삶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내 마음을 읽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안다면 관계로 고민하고 감정적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나를 깊이 읽고 이해하기 위한 마음 도구 4가지를 1부에 넣었습니다. 차례차례 읽어보면 나한테 가장 크게 걸려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감이 좀 잡힐 겁니다.
내 마음을 읽었다면 2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킬 차례입니다. 내 어려움과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크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마음도구 3가지가 2부에 들어 있습니다. 총 7가지의 마음도구를 차례로 들여다보면 나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집중적인 관심과 호기심을 쏟아본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강도 높은 관심이나 보살핌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본 적이 있나요? 비교라는 전쟁터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판단의 화살을 맞으며 살아온 우리는 내가 이 집단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아도 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평생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살아온 삶의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빨리빨리 결과를 내야 하는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라고나 할까요? 자, 이제 내 마음 들여다볼 마음 도구들을 만나러 갈 준비가 되었다면 많은 분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며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영, 들어가며 나는 내 마음도 잘 모르면서 나는 강연과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